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12월로 접어들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제더라? 예. 영하로 지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좀 살짝 월요일 날인가요? 살짝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영하로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의 어떤 그런 변수라 그럴까요? 변수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주로의 어떤 그 분명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제가 왜 뭐 여름이나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월, 1월, 2월 보면 여러분들 뭐 막 터지네 막 이런 말씀들이 많이 그때 나와요. 특히 이제 이 겨울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딱 어떤 근거는 있는 게 아니지만 뭐 해오다 보니까 예상가를 해오다 보니까 꼭 그 시기 되면 12월, 1월, 2월 요 시기 되면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그 주로가 이제 변하는 과정, 거기서 이제 고배당이 많이 터지지 않았느냐, 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이 제 얘기가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쪽에 조금 더 생각을 갖고 그런 어떤 이제 관전이나 어떤 말의 어떤 그 걸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또 다음 주에 또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점 이슈거리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예상을 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2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죠. 이제 국내산 육군은 이제 12마리까지 출전할 수가 있겠고, 이제 다른 경주는 11마리까지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제 금악다이니까 이 어린 마필들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한 번 잘 뛰었다고 해서 뭐 계속 잘 뛰는 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잘 보면 뭐 이렇게 좀 운으로 들어온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운으로 들어온 말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능력으로 들어온 말들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끔 보면 운으로 들어왔어도 그 과정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뭐랄까 상대의 어떤 그런 실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입상했던 말들이 가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10번 금악다이아 같은 경우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제 풍운지마 바로 뒤에서 이제 좀 쉽게 경주를 펼쳤어요.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이제 그 모래에 대해서 민감한지 아닌지 그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짝 붙었기 때문에 모래의 어떤 그 여파를 최소화시켜서 이제 입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운이 따라줬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제 외곽에 있고 좀 이제 만약에 이런 말들이 내 측에 있다면 좀 쉽게 선행을 가면은 그냥 아이 그래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거보다 더 좋은 전개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믿고 꽉 믿고 축으로 세워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좀 외곽에 밀려 있고 물론 이제 안쪽에 이렇게 빠른 마필 뭐 이제 맥스 골드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그 외곽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7번 강남 불청객입니다. 이 페더럴리스트의 혈통입니다. 조금 약간 발쓰는 게 역시 둔탁해요. 둔탁한데 뭐 힘이 좋아서 그런지 라스트에서 이제 날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 강남 그 불청객이 첫 번째 주행 심사 때는 역시 이제 선행 뒤에서 이제 바짝 붙어서 모래에 대한 그런 여파를 최소화시켰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두 번째 주행 심사에서는 모래를 고의로 좀 맞췄다라는 그런 제 그 관전 포인트였었고요. 직선에서는 이제 외곽으로 이제 빼서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페더럴리스트의 활동이면 자꾸 조금 이렇게 뭔가 손이 쉽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맥스 골드인데 지난번에 이제 요게 이제 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맥스 골드라는 마필이 지난번 뛴 걸 보면은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최약체 틈이에요. 최약체 틈인데 뭐 코리아 골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기억이 안 나지. 예. 아무튼 이제 입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코리아 골드가. 나머지 마필들이 없어요. 뭐 센 말이 뭐가 있냐고요. 뭐 크로키라든가 뭐가 있죠. 거기 썬더스피드, 서천라이언도 지난번에 깨졌고 다 깨졌어요. 이제 그런 경주에서. 근데 이마필의 단점은 이제 고개가 높고 이제 뭐랄까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좀 뒤에 가 있어요. 중심이 뒤에 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글쎄 그런 것들을 좀 좀 그래요. 예, 그런 얘기까지 설명을 하면 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왼쪽 발만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스트 화롱 타임이 14초 9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이 14초 9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은 17초 몇이요? 17초 6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17초 6을 뛴다고 가정하자고. 이 경주를 기준을 17초 6에다 잡아 보세요. 그럼 17초 6을 뛸 말들은 제가 생각할 땐 더 있다 이거야. 더 많이 있어요. 이 17초 1분 17초 6을 뛸 수 있는 말은 더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기마요. 이겼기 때문에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되는 거예요.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마필의 어떤 그 지금 보여준 기록도 기록이지만 이 마필이 그러니까 기록 빼고 얘기하자고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그런 뭐 발씀이나 주행 자세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만큼 뛰긴 뛰겠죠. 기준이 거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리도골입니다. 내심 이제 욕심은 생기지만 이 부리도골이 450, 60? 네, 450km의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말이 전체적으로는 다 부드러워요. 다 좋은데 약간 체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m 같으면은 좀 욕심을 내볼 만 하지만 1200, 그러니까 주행심사를 갖고, 1000m, 그러니까 1000m, 주행심사를 1000m를 뛰었으니까, 저거보다는 분명히 기록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얘가 갖고 있는 체고가 높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과연 1200에도 그게 통할 수 있겠느냐. 요게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주도 이제 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엔트로피도 마찬가지고요. 외곽에 있는 토네르도 여러분들 자세가 너무 높아요. 힘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전에 18초를 뛰었는데 과연 이거보다 2개 이상, 그러니까 18초보다 2개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답은 외곽에서 선행을,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의 어떤 스타트 능력을 이용해서 선행을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경주도 뭐 축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볼 수는 있지만 후차권이 함부로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 까지 하고 일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군해산 육군입니다. 예.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첫 경주에 말씀을 드렸던 맥스 골드요. 맥스 골드나 여기에 이제 이 맥스마나 이제 같은 맥네. 이 맥스마가 지금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막 하던 말이에요. 맞죠? 6조말? 네, 6조말 맞아요. 근데 좀 핑계를 대자면 얘는 성격이 아주 난폭해요. 난폭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주로 해서 조교를 해요. 지난번에 보조주로 해서 조교를 하고 나댐이 심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숫보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성격이 난폭한 말을 갖다가 맨날 뛰어다니면 이 걔가 막 뛰려고 자기 스스로도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 훈련을 갖다 맨날 뛰어다녀요.
그러면 얘는 성격이 더 난폭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이 난폭한 걸 저 밑에 잠재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훈련자들이 막 세게 해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분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속보나 구보를 해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함부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조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인건 기수가 기승할 때 보면은 고삐가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왜 고삐를 짧게 잡느냐? 뭐 조인건 기수가 좀 고삐가 이렇게 짧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폭한 성격을 갖다가 이제 띄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힘으로 제어를 해주는 거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삐를 짧게 해서 그런 힘으로 제어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안 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걷는다 이거야. 제 표현에 의하면 뭐 좀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의 그러니까는 70% 이상의 힘을 안배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그 어떤 힘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거는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하고 기수하고의 어떤 힘 대결에서 너무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제가 왜 난폭한 성격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외곽에 있는 베스트 킹덤하고 이 골든베르크인데 이 골든베르크도 이 앞말이다 보니까 지난번 뛰는 거 보면 뭔가 밋밋하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외곽에 좀 밀려 있다는 것도 그렇고 베스트 킹덤입니다. 이제 축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세울 수 있는데 좀 베스트 킹덤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은 납니다. 근데 지난번에 골든베르크한테 졌어.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또 베스트 킹덤을 좀 가져갈 수도 없고요. 이 8번 한평장미입니다. 요거는 잘 한번 보세요. 얘도 보면은 지금 누구죠? 조제로 기수가 습보를 안 했어요. 습보를 안 합니다. 왜 습보를 안 하냐면은 지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구보만 길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과연 얘가 선행을 가느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선행 안 갑니다. 선행을 안 갈 겁니다. 왜? 지구력을 보강해 놓고서 내가 초반에 힘을 쓰면 그 낮추에서 지구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붙들고 취입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그거 뭐죠? 26조 말 물레방아? 네, 물레방아. 이런 말들 누구죠? 장추열 기수가 저 뒤에서 날라. 이 말하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도 비교해 드렸죠. 한평장미하고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제 박우른 기수가 선행 가려고 시도했는데 선행도 못 가고 힘만 쓰고 무너지는 꼴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맥스마에 대해서 너무 과신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대가 세냐? 거기다가 또 세지 않은 상대가 다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맥스마보다 밀려 있기 때문에 빼고 갈 수는 없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고내산 6군입니다. 이거는 한번 좀 들춰봐야 될 것 같아요. 이 8경주가 14마리, 14마리입니까? 대상 경주는 16마리가 맥시멈이 아니었었던가요? 지금 왈츠 여왕하고 뭐죠? 뭐가 하나 블루 레몬인가? 그게 빠졌어요. 일부러 뺀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과천시장배에 등록을 해놓고 나서는 지금 일반 경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왈츠의 여왕이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뭐 장군마루하고 네모스피릿 4번, 2번 또 뭐예요? 없네. 두마필이네요. 그러니까 뭐 안쪽에 일반 음파조. 요것도 음파조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아직 주행 자세가 잡히질 않았어요. 주행 자세가 좀 삐딱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이런 어린 마필들이니까 막 주행이 안 되잖아요.
삐딱하게 뛰고 힘도 안 차 있기 때문에 발도 여러 번 바꾸고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변화시키는 과정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사양 관리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면서 잘 먹이고 훈련에 있어서 주행을 똑바로 시키는 게 기본이잖아요.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그럼 훈련을 똑바로 시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뛰어라야. 그냥 뛰어라. 네 맘대로 뛰어봐라. 그런 겁니다. 그럼 훈련자가 하는 게 뭐야? 훈련자가 말짱등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 뛰면 뛰는 대로 냅두는 게 그게 훈련자냐고요. 똑바로 뛰게 만들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이 힘이 차면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도 지가 알아서 뛰어요. 알아서 이제 자세를 잡고 뛴다고요. 힘이 차면. 안 그러냐고요. 예.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얘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조금 이제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상당히 유연한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발 쓰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이제 오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선행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세가 안 잡혀 있어도 힘이 그러니까 안 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연성으로 버텨내요. 그 유연성이 이제 선행일 때는 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려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이나 이제 나한테도 좀 무너지겠죠. 아무래도 힘이 덜 차 있고 주행 자세가 이렇게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걔는 그렇다 치고 뭐 다른 막건이나 이런 걸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왈치형을 축으로 해서 8번을 축으로 해서 2번이냐 4번이냐 그러니까 네모스프릿이냐 장군마루냐 이런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책을 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기수의 역량이 있는 말이고 근데 뭐 그렇게 큰 그러니까 기수만 따지면 이쪽에다 조금 손을 들어줘야 돼요. 장군말을. 근데 이걸 지금 네모스피릿이나 이 장군말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 둘이 왈치형을 축을 해서 얘네 둘이 후차권일 겁니다. 지금 객관적인 어떤 전력면에서 보면. 근데 이 네모스피릿을 보면은 매니참이라는 마필을 한테 진 마필이에요. 근데 지는 과정이 이제 얘기가 다르지. 예를 들어서 네모스피릿이 선행을 간 다음에 매니참이 취입을 해서 이겼다면은 이 네모스피릿의 능력을 넌 그거밖에 안 돼. 매니참한테 지는 말밖에 안 돼. 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날 매니참이 선행을 갔단 말이야. 근데 이 네모스피릿은 한 져서 7, 8번째에서 취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빼고, 그러니까 이제 네모스피릿 선행 가서 매니참이 취입을 한 거, 그 얘기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날 매니참이 선행을 갔는데, 이 네모스피릿이 7, 8번째에 있다. 맞아요? 7, 8번째? 바닥에 있었네. 7, 8번째가 아니라. 바닥에서 취입을 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예. 그냥 취입을 했는데, 그 취입하는 그 걸음을 보면은 13초 몇이에요? 12초 9? 12초 9. 마지막에 와일 탄력은 좋았네요. 근데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17초 7이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맥스 골드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매니참이 선행을 갔을 때 흐름을 느리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엄청 느리게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17초 7에 12초 9라는 마지막 활용 타임을 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기록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면에서 16초 7의 장군마루가 좋은데 이 장군마루라는 마필이 지난번에도 보면은 모래를 맞고 좀 고개를 자꾸 쳐들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4번 게이트 안쪽에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저거를 어떻게 선행 외곽까지 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 자,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힘을 썼다. 고개가 높고 체장이 좀 짧고 주폭이 작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은 명성숙제가 뒤에서 날라오는데 거의 후미권에서 날라오는데 크게 라트에서 그냥 파덕파덕 되잖아요. 14초 4예요. 14초 4.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1분 16초 대의 14초 4와 1분 17초 7의 12초 9.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어느 흐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힘을 주실 때 이게 얘가 빨라 이렇게 단정 지면 안 된다는 얘기. 얘는 라트에 쓰잖아요.
빨리 왔지만 섰고 얘는 느리게 왔지만 라스트가 좋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힘을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좀 주력, 방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삼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했는 4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슬램 드래곤 2주 만에 이건 뭐 안 쓰려고 해도 나온 마필이라 좀 그렇고 이제 남는 건 하트케이, 흥행불패, 헤이마마, EH 코코요. 이 EH 코코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이 말은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제가 예상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은 이 EH 코코가 다 선행이나 뭐 앞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앞에서를 펼쳤는데 그냥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몸이나 발 쓰는 게 정말 배팅권에는 있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몸놀림이나 발쓰림이 현란한 그 몸을 그러니까 경직된 몸과 플러스 현란한 발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힘을 엄청 많이 씁니다. 힘 소진이 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뛰면서 힘을 많이 쓰는데, 자, 여기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주행 자세라 그럴까,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앞에만 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힘을 쓰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힘을 더 써버리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라스트에서 퍼덕퍼덕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누가 타도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혁 기수가 탄단 말이에요. 이건 뭐 사이트 뭐 어디 인터넷 돌아다니면 이혁 기수 무척 욕을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상가나 예상지들이 다 인기만 만들어. 이혁 기수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 말인데 인기만 만들어 놓고 거기다 팬들이 배팅을 해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팬들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뭐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예, 그냥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혁 기수 얼굴도 못 봤어요. 예, 아마 이희영 조교사도 제가 결혼한 것도 못 봤으니까는 예, 모르죠. 이혁 기수 뭐 전혀 모르는 얼굴도 지금도 못 봤어요. 저는 예, 실질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희영 조교사는 뭐 몇 번 만났죠. 만나서 뭐 밥도 먹었고 그랬던 기억인데 이혁 기수는 전혀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혁 기수가 탄 게 왜 겁이 나냐면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이런 경직된 몸과 현란한 발씀을 갖고 있는 말을 얘는 이혁 기수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최대한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제어거든요. 제어.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힘 안 배고요. 안 배. 그럴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누구한테 내주든 간에 내주고 나서 그 뒤에 졸졸졸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 앞에 지금 이 경주 자체가 판이 약하기 때문에 힘을 안 배한 기수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지금 조건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이 뭐 있어요? 헤이마마 같은 경우, 보세 헤이마마 같은 경우도 같은 기술을 매번 기승을 시키는데 매번 똑같이 선행 가려고 길을 써. 얘도 보면은 뭐 어떤 파워감도 없지만 일단 몸이 뻣뻣해요. 그런 말을 갖고 계속 앞에 가려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흥행불패인데 요거는 뭐 체구가 작아요. 450, 20. 예, 420km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힘 안 배하니까 나한테 날라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 문정균께서 또 김철호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기술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체구는 작아도 아주 뭐 근성이 좋은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체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신장력은 사실 없어요. 체구가 작은데 주폭의 어떤 한계를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반면 얘가 뭐냐면 신장력은 없지만 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근성이 좋은 거예요. 뛰려는 거를 갖다가
잡아주는 거죠. 잡아가지고 낯에서 이제 힘을 다 쓰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만 되면 얘 무시할 수 없어요. 그냥 입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외곽의 11번 하트케인데 얘도 뭔 문제가 이제 보조주로 해서 열심히 뜨다녀요. 뭐 5번,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습보를 했어요. 습보를 하는데 매일 똑같이 뜨다녀 이것도. 좀 뭔가 이렇게 훈련자가 좀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뛰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뛰어봐. 그런 식으로 뛰게 한다. 근데 뛰는 걸 보니까는 뭐 역시 오스틴 리더라든가 맥스마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면은 이경주에서는 좀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래서 11번 하트케이, 9번 흥행불패. 일단 두마피를 좀 더 높이 평가해도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400m. 예. 뭐 글로벌 진격이요. 그냥 글로벌 진격,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추열 기술에서 조인건 기술로 바뀐 거,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 1400 뛸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1200에, 1300에서 입상할 때 보니까 불안하다. 뭔가 조금 더 생각만큼의 걸음이 안 나온다. 예전에 이혁 기수가 뒤에서 날라올 때, 제가 이제 그 이혁 기수 탔을 때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의 기억을 갖고 그런 탄력을 좀 내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흥행불패처럼 신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리가 제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300을 뛰는 걸 보니까 좀 생각보다 근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은 없지만 근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뛸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역시 이 신장력이 없다 보니까 늘어난 거리에서는 맥을 못 춘 거죠. 그 정도 뛰면 잘 뛴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지난번 뛴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서 지난번 뛴 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플러스 여기서 뭐예요? 모래지 않습니까? 모래. 이 얘기는 제가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그러니까 이게 기준 능력에 과연 이 모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다운 시킬 거냐, 업 시킬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누구죠? 장추열 기수가 탈 때 보면 계속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 모래 맞고 선입권에서, 선입 외곽에서 2단, 3단이라 그럴까요? 외곽에서 두터운 선두간에 막 이렇게 있는데 요 외곽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막 코너 도는데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인기만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만들어 버린. 이제 오늘은 4번 게이트야. 지난번에 몇 번에 9번, 8번? 예. 그런 게이트, 4번 게이트야. 만약에 여기서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 조인건 기수가 이것도 아니고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따라가자니 모래는 다 맞아야 되고.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이제 이마필이 순발력이 좋아졌잖아요. 그건 뛰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탁 나와가지고 무리 속에서 갇히면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바닥으로. 그럼 이제 또 늦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불리한 지금 조건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글로벌 진격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보여준 기준 능력과 과연 이 모래가 얘한테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뭐 성실영웅은 뒤에서 날라왔지만 학산 마초야. 학산 마초. 이거 조금 일요일자인가요? 나와요. 나오는데 이 학산 마초라는 마필 제가 2번 추천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입상했지만 그 전에 추천드렸다가 실패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아주 밋밋해요. 그런 상대를 취입처럼 이겼다라는 게 그럼 과연 이게 경주가 편성이 셌냐는 얘기지. 결코 센 편성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 8번 태평 히어로입니다. 일단은 1400을 뛰어봤기 때문에 그냥 기준점을 삼으면 이 태평 히어로예요. 그냥 여기에 기준이 뭐냐면 29초에 1400이기 때문에 맞죠? 1400 맞죠? 예, 29초거든요. 태평 히어로를 기준으로 축을 세운다면 29초야. 그러면 글로벌 진격이 29초를 뛰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실영웅이 29초를 뛸 것 같아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능가할 말이 없는데 이 태평 히어로가 또 바닥에서 와요. 동체의 어떤 힘은 좋아요. 동체의 힘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도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 모래 맞고 뒤로 간다고 이제 뭐 순발력이 없어 그런지 제가 봤을 땐 모래를 맞고는 어떤 그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글로벌 진국 같은 경우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속만 뚝 떨어져요. 뒤로 가요. 뒤로 갔다가 오는데 동체의 힘이나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조금 더 이경주에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또 하나 여기다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명성축제 있지 않습니까? 장군 뭐 마루하고 들어왔던 이 명성축제랑 이 태평이호랑 동반습보를 2차례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고. 이 명성축제 데뷔전에서 날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태평이호가 이 명성축제 같은 건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교 때는 모래를 안 맞으니까 그렇게 뛴다고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서 모래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컴퓨터 동영상 보세요. 완전 날라다녀요. 이 태평이호로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모래를 맞고 이제 뒤로 가는 게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11번 알사이머는요. 알사이머는 또 지금 얘도 지금 1400 처음 뛸걸요. 예, 1400 뛸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라운 뭐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요. 근데 대지예요 그린다.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세다 여기서는 센데 이게 말이 지금 조교를 안 했다. 아파서 조교를 못 했단 말이에요. 결국 3착이에요. 예? 3착 온다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한테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전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조금 지난번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기수의 역량이 더해지면은 또 뭐죠? 경험. 실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프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결국 태평이호를 최주로 해서 글로벌 진격, 성실영웅, 오스니더요 이런 거 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이렌이요. 이 세이렌도 차돌 다이아랑 대지해역을 성실영웅, 글로벌 진격 이런 상황인데 불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른 마필보다 능력은 있지만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300m입니다. 군해산 5군입니다. 여기 이제 명성축제가 나오네요. 너무 약한 편성에 띄었어요. 뭐, 저 8번째, 얘가 8번째, 9번째 뒤에서 날라왔거든요. 근데 날라올 때 보면 얘가 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태평이호랑 명성축제랑 동반습보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좋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도 했죠. 그 얘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걔가 명성축제가 오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장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단점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단점을 좀 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아까 태평히어로랑 같이 이제 동반 습보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못 따라가는 게 그게 단점이 아니에요. 왜 못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말씀을 드렸어요? 발음이 간결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약간 부드럽지 못하다 그랬나요? 제가 하여튼간 그런 식의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크게 부각시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약한데 그 정도의 어떤 단점은 갖고 있지만 다른 애들은 더 많은 단점을 갖고 있거든. 능력의 어떤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들이 크기 때문에 이 단점을 크게 말씀을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빨라지고 상대도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얘가 그러니까 발 쓰는 게 간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유연성이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힘으로만 뛴 거거든. 동체의 힘으로 뛴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런 뛰어서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을 만났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대도 세졌으니까는 더 뒤에서 힘 한 배에서 라스트 한 발 써봐야지. 늦게 올라오는 것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3번 나올 시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 나올 시대라는 말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따라갈 거다. 따라간다. 이 말은 박우른 기수의 성향이라도 이 말은 타봤기 때문에 어떻게 타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따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따라가는 그 과정이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완전하게 좀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나는 이번에 진짜 따라갈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강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는 이미 풀어놔 버린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그거밖에 못 뛰는 거야. 힘 안 배는 했지만은 아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테마탄생 지난번에 선행 가서 그만큼. 이건 뭐 안토니오 기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승군전이고. 찬란한 폭풍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제가 이제 또 뒷타이어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 이 뒷타이어가 지금 빵꾸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거밖에 안 돼. 안토니오가 타든 문세영이 타든 계속 그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안토니오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하고 이 기수들의 성향이 뭐예요? 일단은 뭐 선행은 아니지만 앞에 선입권에 붙는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뒷타이어가 빵꾸 난 마피를 바람이 좀 빵꾸 났다 그러면 안 돼. 바람이 빠져 있는 말을 갖다가 무리를 한다고. 초반에 무리를 한다고. 근데 오늘은 누구예요? 임다빈 기수예요. 이 기수가 더 나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입상 여부가 한 게 아니라 이 기수들은 앞에 붙어 있었지만 뭐 안토니오 기수는 선행도 가려고 그랬어요. 임다빈 기수는 스타트부터 나오면 잡을 거예요. 제가 좀 있으면 다른 말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런 게 불안한데 기본적으로 타이어에 그 바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축으로 가기는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번 금빛 강호입니다. 이게 뭐한테 줬죠? 지난번에 뭐한테 나한테도 이상한 말인데 일동박수예요. 일동박수. 그 일동박수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리고. 일동박수가 세냐고요. 자, 52조에서 25조로 가가지고 두 번째만인가요? 첫 번째만인가 입상을 해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왜 조교를 안 바꾸냐? 그 일동박수 25조 가서 조교를 바꿔가지고 들어오죠. 이거 하만식 기수인가요? 누가 타고 맨날 앞에 가가지고 죽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교를 바꿔가지고 말을 좀 더 뭐랄까요? 따라가서 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앞에만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한테 서버리잖아요. 맨날 삼착 세 번 승군한 그런 마필이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런 말에게 금빛 강호가 선행을 가서 졌어. 520kg짜리예요. 하여튼 엄청 등치 큰 말이 선행 가서 느릿해요. 힘이 안 차니까. 남는 건 누가 남아요? 자, 11번밖에 안 남아요. 조교 잘했어요. 조교 잘했는데 뛰는 거 보니까 조금 뭐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니지만 조교의 어떤 그 성과,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외곽에 있다라는 게 얘한테는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는 이제 골든 드래곤을 축으로 갈 것이다. 지금 현재 뭐 체력이 뭐 이렇게 많이 뭐 변동이 크지 않다면 축으로 한번 공략해 볼 것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군에서는 5군 안말 경주입니다. 제가 말을 좀 착각해 했어요. 아까 제가 블루레몬이라 그랬죠. 블루레몬. 그 과천 시장배 나가는 거. 근데 이 블루레몬하고 이게 해피트윅스하고 말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뭐 옛날 같지가 않아서 이 말 이름을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 해피트윅스하고 이 블루레몬하고 뛰는 거 보면 비슷해요. 얘도 한 420kg? 430kg? 이 블루레몬도 한 440kg가 안 나가죠. 자세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체형도 비슷하고요.
자, 아무튼 해피투기스에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런 데 가서 출사표를 냈다.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되는데 뭐 떨어졌고 조금 사이즈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우 시대입니다. 요게 딱 걸려요. 요게 딱 걸리는데 얘는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분명히 여기서 안 되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자꾸 거기서 그 한쪽 이 생각에서 아, 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인 겁니다. 사이즈는 되는데 그러니까 말일 컨디션은 아닌데 훈련을 했어요. 그냥 이제 어거지로 하는 거죠. 그냥 훈련은 이제 대대로 해가지고 과연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끌어낼 것이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저런 지금 저런 상태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간 제 눈에는 예전에 어떤 그런 걸음걸이 탄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훈련의 어떤 그 성과, 정성, 거기에 어떤 그걸 얘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맨 이참에 여기 나왔죠. 자, 이런 게 지금 이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정말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선행 갔잖아요. 이번에 뭐 이 지금 몇 전 뛰었어요? 13전 뛰면서 다 보였잖아요. 그 이전 경주에 제가 그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다고 추천드렸잖아요. 그래도 앞에 가서 좀 선행 외곽에서 죽었던 말이고 지난번엔 선행 갔고 여기서도 죽기 살기로 선행가요? 한번 가보라 그러세요. 이게 지금 기록이 1분 17초 7이에요. 요즘에 1분 17초 7이면 엄청 늦은 거예요. 보통 요즘에 주루가 조금 그래서 16초 대 나오죠. 좀 그 전주에는 막 제가 이제 15초 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16초면은 잘 뛰는 거예요. 요즘 같은 데는. 근데 17초 뛰었던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아치 레이스입니다. 아치 클래스.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모래에 상당히 민감하다라 그랬어요. 모래에 민감한 걸, 그냥 여러분들 이게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 있을 때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왜? 외곽이니까 제가 추천드립니다. 모래를 안 맞기 때문에. 안 맞았죠? 자, 2번 게이트예요. 이번에 모래를 맞습니다. 죽어야죠? 자, 이번에는 6번 게이트예요. 6번 게이트예요. 이번에는 모래를 맞든 안 맞든 제가 어떻게 타는지 보세요. 선이 외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래 안 맞출 거라는 얘기예요. 한 번 고스란히 맞췄지 않습니까? 다 맞췄어. 근데 그게 한 번에 딱 완벽하게 적응을 하냐? 안 돼요. 안 되긴 안 되지만은 6번 게이트에다가 안쪽에 누가 그렇게 빠른 말도 없어. 그냥 가서 붙어버리면 돼요. 그거 뭐 아무리 박병 기수라고 모르겠어요. 그거 알 거라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돌 다이아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타느냐. 지금까지 그 누구죠? 이혁 기수가 나오면은 진짜 세상에 곱비 이렇게 짧게 잡은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들도 가끔 그런 말이 있는데 얘도 유독 짧게 잡아요. 곱비를 무척 짧게 잡아요. 왜? 이 차돌 다이아라는 말은 450km 나가는데 얘는 목도 짧아, 동체도 짧아, 다 짧아요. 그러니까 주폭이 짧아요. 작아요. 그냥 그걸 갖다가 최대한 제가 우리 자주 쓰는 일본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제어를 지난번에 같은 경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최대한 제어를 했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다 그런 식의 어떤 게 처음에만 빼놓고 다 그런 식이었었어요. 과연 그런 식의 제어를 해가지고 선행을 가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안쪽에 매니참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예요. 김효정 기수가 이 선행 가니까 이기네, 뛰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분명히 둘 다 간다고 치자고 5번이죠. 5번, 8번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최적에는 얘가 앞에 나와서 그냥 빨라가지고 선행 가는 게 있지만 일단은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차돌 다이아를 좀 이렇게 너무 세게 보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펼쳐졌을 때 8번이 선행 가는 게 아니라 5번이랑 같이 갔을 때 또는 이렇게 뒤로 들어갔을 때 이거는 뭐 최악이니까 이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최적은 선행 가는 거, 최악은 따라가는 거, 그냥 중간점
딱 중간쯤일 땐 이거 이랬을 때 과연 얘가 버텨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 지금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만 요랬을 때 과연 얘가 버텨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앞에 갔을 때는 얘는 온다. 뒤따라가면 죽는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요랬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요게 좀 관건이고. 자, 그 다음에가 9번 천리총입니다. 이건 여기서 사이즈가 세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럭키크라운 지난주에 럭키크라운 추천드려서 이게 뭐랑 들어왔죠? 뭐랑 들어와서 못 맞췄죠? 또 그 다음에 다이아키도 추천드렸고 또 그 다음에 썬포레가 입상을 했죠. 이거는 뭐 생각도 못했고 이 두 마리 하고 이 썬포레하고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 천마총하고 다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다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말들이에요. 이 럭키크라운의 조제로 기술 보세요. 나오자마자 딱 붙들고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에이 날 샜다 이제 뛰는데 처음에 뒤로 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3코 나가니까 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근데 뭐 짝을 어멍결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지. 근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조제로 기술이요? 예, 사이즈가 센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오늘 축입니다. 10번 티파니 블루입니다. 티파니 블루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물론 이제 얘가 나왔는데 체중이 그냥 턱없이 불었어. 그러면 안 돼요. 안 합니다. 턱없이 빠지거나 불면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빠지거나 불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5, +5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떤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5, +5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치면은 0.한 100g, 200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이렇게 지금 티파니 블루처럼 520kg 나가면은 사람의 6, 7배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1kg 빠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한 10kg 정도? 6kg에서 한 10kg 정도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렇게 빠지면은 좀 어떤 여파가 있겠지만은 푸르칸이란다. 이 티파니 블루를 가는 이유는 일단은 욕심은 천리총으로 가고 싶습니다만 이제 경직되기 때문에 뒤에서 못 올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 주로의 영향입니다. 이 주로의 영향이 이 천리총하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티파니 블루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걸음을 힘을 조금 많이 쓰는 힘 소진이 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지만 반면 체형이 있어요. 힘 있는 체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공백기 이후에 조교를 제대로 한번 했거든요. 예전에 4조 있을 때 뛰는 그런 누가 탔죠? 김하윤 기수인가 김태희 기수인가 누가 하여튼간 견습 기수예요. 견습 기수가 탔을 때의 그게 제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힘 있는 체형을 갖고 있는 데다가 순발력이 있어요. 5번, 8번이 가면 여기에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따라 붙는 과정에서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부드럽게 따라 붙여야죠. 워낙 5번, 8번이 빠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뒤에 들어가는 게 힘을 쓰는 것보다 모래를 맞는 게 더 낫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티파니 블루의 좀 컨디션 많이 체중이 지금 빠져 있네요. 530 14초 12%에 14초 뛴 적도 있고 16초 저 여기 한 15초 15초에서 16초 그 사이면은 충분히 된다라고 좀 봅니다. 자, 7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700m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이 경주가 좀 무척 빨라요. 일단 투원투급이 그다음에 아마존 킹 선행을 가겠죠. 그다음에 덤빌 수 있는 마필은 도깨비인데 조금 잽이 안 되는 것 같고 유니콘 킹덤 라운더 위켄드가 있어요. 얘네들이 셋이 빨라요. 이제 셋이 빠르긴 한데 과연 이제 누가 선행 선점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선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선행을 가서 이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얘가 갔으면 좋겠어요. 얘가 선행을 가면은 이게 분명히 흐름이 느려지기 때문에 여타 이제 뒤에서 오는 마필들 조금 배당이 좀 낮을 수 있는 건데 이 흐름이 조금 제가 읽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아무튼 간에 얘네들이 지금 선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선행을 뭐 가든 말든이고, 그다음에 이 투혼 특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명드릴까? 하여튼간 그 어떤 몸에서 오는 게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꼭 가야 돼요. 꼭은 아니지만 그건 뺄게요. 꼭은 아니지만 선행 가는 게 유리해요. 그 다음에 이 아마존 킹 같은 경우는 이 지난 경주 말고 그 전 경주 보니까는 따라가서 처음부터 힘 한 배를 하니까 나스에서 꾸역꾸역 뛰더라고. 얘도 430km 나가요. 430km. 체형이 얇은 마필. 얘는 제가 그랬잖아요. 뒷다리 빵뿐 이제 바람 빠진 말이고. 얘는 쓸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늦게, 이걸 알기 때문에 흐름을 늦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선행을 가버리면 흐름이 늦기 때문에 이런 다른 마필들에게 이제 기회가 오는데, 일단 삼병 태평 파이터. 자, 이게 지금 한 번 우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준우승이죠. 맞죠?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분석을 했다 그럴까요? 그냥 좀 이렇게 네 번을 다 들춰봤어요. 들춰봤더니 이게 힘이 안 찬 건지 아니면 저게 능력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타가 없어요. 얘도 보면은 이 470kg짜리인데 상당히 유연하고 주폭 좋고 또 모랑 동반습보 했죠. 하여튼 모랑 동반습보 하는데 날라다녀요. 날라다니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근데 실전에,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조교 때 보여준 그런 탄력이, 기가 막힌 탄력이 이 실전에서는 조금 초반은 괜찮지만은 나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조교 때 탄력이 실전에서 안 나온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능력인지 저 능력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힘이 아직 덜 찬 건지, 그래서 저는 그냥 힘이 조금 덜 찼다라고 좀 그냥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좀 굳혀가는 중입니다. 뭐 한 두 번 정도, 뭐 두세 번 정도 뛰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뭐 2살짜리고 또 내년 3살 되면 뭐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분명 어느 정도 가늠은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4번 마이티짱입니다. 이게는 좀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체형에서 오는 욕심이 생겨요. 뭐 태평파워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욕심이 생기는데, 체형이 정말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왼쪽 뒷다리인가가 이 파행이 있더라고요. 약간 파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고개가 들려요. 그 고개를 들리는 것 같다가 임다빈 기수가 조금 제어를 해주지 않을까 해서 조금 욕심을 좀 부려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걸작 체강은 제가 안토니오 기수, 김용근 기수가 탈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격은 좋아요. 성격은 아주 그냥 근성이 좋은데 전체적으로 자세가 높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문세영 기수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김용근 기수나 안토니오 기수가 전부 다 이런 힘을 많이 쓰는 기본적인 체형을 갖고 있는데도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문세영 기수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보고요. 제가 지금 시간을 봐서 자꾸 말이 짧아져요. 단디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그 축이 뭐였었죠? 카우보이 킹이 인기 8인가? 카우보이 킹인가요? 문정기 기수단가? 이걸 축으로 가는데 단디를 제가 그때 인기 1인가 2인데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은 얘는 쇼다리에다가 발발이 주폭이에요. 제가 얘기하자면 결승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얘는 제가 뭐라 그랬죠? 보통 평균에 50걸음을 뛴다 그러면 얘는 쉬운 5걸음을 뛰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뛰었어요. 그렇게 뛰고도 오는데 나머지 마필이 얼마나 못 뛰었냐고요. 그래서 단지는 이번 주도 좀 보류가 유니콘 킹덤이고요. 지난번에 8번, 9번, 7번이요. 선행 외곽에서 탔어요. 오늘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얘는 500km 나가죠. 500km 나가는데, 왜냐하면 리듬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버텨줘야 돼. 거기다 모래 맞으면 아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올 영웅도 뭐 그렇고. 남는 마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6번 넬리키는 요거는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사이즈인데 안쪽에 있는 게 조금 제가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삼복승식 좀 활용해 보십시오. 다른 막건 활용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태평 파이터가 있는데, 과연
이 마이티장을 축으로 갈 거냐, 태평 파이터를 축으로 갈 거냐, 요게 조금 결정이 안 된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경주입니다. 1800m고요. 네, 또 올 수는 있습니다. 또 올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다른 시간대 말씀드린 이 1번 케인 나이트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제가 뭐를 축으로 갔냐면 센스쟁이를 축으로 갔습니다. 워낙 볼말이 없어가지고 센스쟁이를 축으로 가면서 이날 고민했던 게 지금 얘기 와서 해야 소용없는 얘기지만 이 케인 나이트가 조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기본 능력으로 갈 것이냐 조교로 갈 것이냐. 왜 나머지 말을 볼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센스쟁이를 축으로 가서 죽었던 경주인데 그런 편성에서 이긴 말을 갖다가 이번에 또 인기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인기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난번 뛴 기록만 갖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그림은 큰 수분 안 본단 말이에요. 이번에 조교 못했냐? 안 해. 잘했어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상대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1번 게이트의 어떤 이점을 활용해서 입상을 할 수, 좀 더 뛰고 입상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뛴 거 봐가지고는. 자, 2번 키크리런입니다. 축으로 가고 싶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얘가 선행을 가야 되는데 4번 천지, 7번 베트선, 9번 매직크리스 이런 말들이 다 버티고 있어요. 근데 안쪽에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4번, 7번이 선행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가 외곽으로 감아서 선행을 가면 돼요. 가거나 선행 외곽에만 있으면 얘는 와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김용근 기수가 다 그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안쪽에 갇혔어. 자, 2번이야. 4번, 7번, 8번. 얘네들이 앞에 만약에 얘를 돌아나갈 근육을 안 만들어주면, 길을 안 만들어주면 얘는 고스란히 죽어야 돼요. 얘도 보면 자세가 높아요. 아까 얘기했던 걸작체가 이런 마필처럼 자세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곽으로 가서 어떤 선행이 아니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근데 편한 거는 선행 외곽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얘가 죽으러 가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얘네 뒤에서 갇혀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선행이야. 그러면 선행 쉽게 갈 거야. 그러면은 축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파이어 파워가 기본적으로 안정권에 있는 마필이죠. 근데 얘도 지금 안쪽에 좀 갇혀 있고 천지강풍 선행 가야 되고 베스트선 선행 가고 단거리 한 번인가 뛰어봤을 겁니다. 그 원더풀 리크는 공백기 20주 만에 나오고 체중이 지금 500kg 거의 30kg 이상 불어 있고 그냥 딱 기본적인 능력 남는 거는 심플 스타일이야. 얘를 갖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마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인기권에 2, 3, 7 요 정도 마필 갖고 공략을 하는데 복병은 10번 심플 스타일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미스터 퀄리티. 이 경주? 지금 제가 아까 뭐 얘기했죠? 두 마리 얘기했었고, 이 경주는 이제 17번 한강 히어로입니다. 근데 이 한강 히어로도 일단 뒷다리 그 뒤에 타이어가 빵꾸는 아니고 바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빠져 있는데 얘네들은 바람 빠지면은 경고등 안 울리나요? 그렇게 좀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경고등이 울려줬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왼쪽 뒷바퀴에 바람이 빠졌습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딱 알려주면. 근데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주력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메타예요? 1300인데 기본적으로 얘가 1분 21초를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 뒷다리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오늘은 1분 22초밖에 못 뛰어. 바람이 다 찼어. 오늘은 1분 20초 뛸 거야. 그러니까 이 어느 쪽 다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거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대충 저 정도면은 그러니까 어떤 기준, 얘가 잘 뛰었을 때의 기준과 못 뛰었을 때의 기준을 갖고 그 마필이 이만큼 뛸 거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좀 바람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왜 또 욕심이 생기는 마필은 은혜인데 이 은혜가 지금 계속 그 보조주로 해서 까꾸로 조교를 했죠. 얘는 주행 거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행 거부. 지난번에 제가 3번 게이트에 있을 땐가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다가 지금 제대로 지금 조교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조교해서 그렇지. 정상적인 조교를 못해서 그랬지. 반대로라도 이제 잘 돌아가요. 이 반대로도 안 갔던 말이거든요. 근데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1번 게이트야. 1번 게이트에 어떤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선행이다. 선행을 가려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차라리 얘가 덩치가 있기 때문에 발이 걸음이 빠르냐 안 빨라요. 주폭이 큰 것뿐이야. 주폭으로 간다고요. 근데 그 큰 주폭을 갖다가 초반부터 밀어붙여가지고 힘을 써. 차라리 그냥 누가 나와서 선행을 가든 간에 그냥 나는 여기 뒤에 붙어 있으면 돼. 만에 하나 이게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최적은 뭐냐면 그냥 나왔는데 내가 선행이야. 그러면 최고지. 최고의 전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최악이 됐을 때 1번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깥에서 누가 나오니까 비슷하게 나왔다고 막 밀고 나가면 너 죽고 나 죽고야. 예.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번엔 조교가 됐잖아요. 지난번에 보세요. 막 밀고 나오니까 안에 갇혀가지고 힘은 힘들어 썼지. 뭐 막 그 안에서 막 북적북적 되는데 그거는 말이 싫어하지. 뛰기는 싫지. 그러니까 놔두니까 파닥파닥 되죠. 꼴찌 왔어요? 예, 거의 꼴찌 왔단 말이에요. 하여튼간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원평킬러입니다. 이게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주폭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이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고. 그 다음에 4번 미스터 퀄리티도 있고, 앞에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죽구덩요. 하나는 체구가 작고, 하나는 얘도 지금 뒤에 바람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은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단지 주행 악벽이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제 죽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단점들을 갖고 있잖아요. 쓸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조금 싸움도 해야 되겠고. 근데 나까지 가서 1번까지 가서 거기서 싸워? 이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비전 파워는 승분전이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남는 건 누가 있어요? 7번밖에 없는 거야. 그냥 뒤에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1, 4, 3 얘네들이 싸울 걸 계산해서 7번을 지금 거기다가 이제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성운 크라운도 그렇고 비전 프라운 그렇고 뭐 액톤 질주 예상가도 있던데 그런 거는 예상이 잘못됐다는 게 올 수 있어요. 그런 건 뭐 흉보는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 그 어떤 그 편성을 못 읽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까지 얘기하고 10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4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은빛 돌풍이나 천둥호랑이나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거름이 느려요. 그래서 제가 은빛 돌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름이 느라고 둔하다, 힘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누구 벡터하러 막 힘쓸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빛 돌풍은 일단 제껴두고 파이널 축제 이게 겁나죠 이제. 조건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자, 그동안 이제 저 박태종 기수가 선행 가가지고 이겼죠. 그 다음에 또 늦발해가지고 선행 가가지고 죽어. 꼴찌요. 지난번에 누가 탔어요? 이 동수가 이제 따라가죠. 이혁 기수도 따라가니까 어때요? 꼴찌는 안 오잖아요. 1분 29초 8에 15초 1을 뛰어. 동수는 좀 몰고 나요. 이혁 기수가 그나마 같은 기록에 13초, 라스트 활용 타임이 13초 6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입상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선행을 가든 간에 얘는 여기서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지. 근데 뭐 기본적으로 얘가 등치만 컸지 뭐 좀 뭐랄까 주행 자세 부드럽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힘 한 배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은 보면은 주로가 무거우면은 거의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못 쓰지만 남들도
더 힘을 쓰면은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결국 라스트 활용 타임이 늦어지면서 입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번 그 아로고리침입니다. 지난번에 인기 6이었었어요. 인기 6이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축으로 공략해서 이거 적중시켰던 경주죠. 맞죠? 예, 적중시켰던. 자랑 좀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얘는 지난번에 9번에서 외곽으로 나왔어요. 외곽 9번에서 이제 9번 달고 그 안토니오 기수가 나왔는데, 자, 이마필이 안으로 상코너를 돌면서 모래를 맞으니까 주춤주춤 그러니까 막 안토니오 기수가 몰고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바로 뛰라고. 근데 오늘 2번 게이트야. 얘가 여기서 선행 가는 거, 얘는 이제 조건이 선행밖에 없잖아요. 지난번하고는 달라졌잖아요. 제가 지난번엔 9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본 건데, 자, 오늘은 2번 게이트에 지난번보다 뭐 컨디션 좋아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선행 하나야. 이거 이제 선행 갈까봐. 이런 말들은 선행 가면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상대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요 조건이 맞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좀 따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동박수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금빛 강호 이긴 거잖아요. 이 1등 강호가 어디다 써놨는데 이게 25조로 가면서 4개월인가? 8월 달부터 90, 11월 달까지 이 4개월을 조교를 하고 나온 거예요. 맞나?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맞아요. 8월 6일부터 듬성듬성하지만 11월 4일 날 뛸 때까지 8월 6일부터 조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 나와서 그냥 뭐 좀 쉬다 나오고 쉬다 또 조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뭐예요? 딱 4주 만에 정상주기예요. 조교의 양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원평타운 컨디션이고 썬더플랫입니다. 이런 썬더플랫이 지난번에 이상 기수가 여기서 잠깐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탔던 25시라는 말 제가 예를 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참아야 돼. 요 순간 진짜 2발, 3발 딱 움직였어요. 2발, 3발 움직였는데 라스트에 어떻게 그만큼 탄력이 안 나거든. 근데 이상규 기수가 저걸 알 거라고요. 이제는 알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천둥호랑입니다. 저는 내심 이마필이 좀 축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비전을 좀 은빛 돌핑하고는 조금 달라요. 주폭은 크고 느리지만은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빛 돌풍 같은 경우는 둔해 보이지만 얘는 아주 날렵해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 힘이 안 차서 걸음이 큰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얘를 보냐면 외곽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심 이제 에이스 군주인데 이마필의 어떤 단점이 보이긴 해요. 근데 보이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번 천둥호랑이냐 이 11번 외곽에 있기 때문에 얘를 볼 거냐 이제 요게 관건인데 아직 저는 축을 못 정했습니다. 10번 대박스테요.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가 쥐어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선 따라가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오늘은 따라가서는 안 돼요. 너무 센 마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9번 천둥호랑이냐 에이스 군주냐 요게 조금 아직까지는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현장에서 보고 결정하는 게 낫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12월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일요일째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